좋은 저녁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패널에서 제 임무는 사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할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화이고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중심 유대인 컨퍼런스라 나쁜 소식부터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이미 이 컨퍼런스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조나선이 최근 그것을 다뤘고 여론조사를 주의 깊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보지만 저는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Z세대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좌파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나선이 그걸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보수운동, 아메리카 퍼스트 운동의 심장과 영혼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지지 않았고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상대편이 정말 빠르고 우려스러운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며 이스라엘을 새롭게 비판하거나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완고한 반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 불타는 듯한 강경한 반유대주의자들은 항상 대략 10% 정도였고 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점은 그들이 허위 정보를 퍼뜨릴 새로운 채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추악한 반이스라엘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으며 그 이야기가 우리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중요한 분야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간층에 있는 80%의 영향을 주며 그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좌파에서의 손실, 우파에서의 손실, 그리고 Z세대에서의 손실은 대부분 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추악하고 거짓된 서사가 퍼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짓의 결과라면,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의 결과라면 그 거짓에 맞서고 그 이야기를 진실로 바로잡는 것이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변화를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진실을 전파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대부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와 미국 대학 캠퍼스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념적 진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진보적인 좌파든 아메리카 퍼스트 우파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읽는 모든 것, 미디어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그 이념적 고립 속에서 지배적인 내러티브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친이스라엘 정보나 연사를 준비해도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은 이념적 고립에서 벗어나 우리 연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시위하러 오는 경우뿐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책을 씁니다. 저도 진실과 사실로 가득한 친이스라엘 책을 썼습니다. 이념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제 책이나 여러분의 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친이스라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친이스라엘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실은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대부분 활동은 그 벽을 넘지 못해 필요한 이들에게 닿지 않습니다. 저희 마카비 태스크포스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오직 이 문제에만 전념합니다. 그렇죠. 친이스라엘 커뮤니티에는 콘텐츠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훌륭하고 설득력 있는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콘텐츠를 친이스라엘 집단 밖으로 정말로 중요하고 알아야 할 커뮤니티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며 진실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실을 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로 데려올 수 없어 저희는 두 부문에 집중합니다. 저희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를 모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면서 저희는 플랫폼 전체를 통틀어 평균 3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300명 이상을 데려왔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여 대부분이 우리의 진실을 가지고 새로운 청중에게 다가가는 친구이자 동맹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도 똑같이 합니다. 저희는 전국 65개 대학과 일부 해외 캠퍼스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캠퍼스를 분석하는 이유는 모두를 이스라엘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대인은 선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희는 캠퍼스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20명을 찾아냅니다. 보통 정치적 대화를 주도하는 인플루언서와 리더는 2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고 이스라엘을 즐기려는 게 아니라 20명과 관계를 맺고 소유하려는 친이스라엘 학생 5명도 함께 갑니다. 그러면 그 여행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여행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삶을 바꾼다는 것을 압니다. 버스라이트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의 여행이 복음주의 기독교인 친구들에게도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돌아와서 매우 흥분하고 열정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실은 너무나 강력해서 거의 항상 우리 캠퍼스에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 회의론자들과 비판자들조차도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론자와 비판자에서 친구와 동맹으로 변해 돌아오고 우리와 함께 캠퍼스에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연합을 구축하는 데 힘을 합칩니다. 하지만 제 말만 믿지 마세요. 오늘 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신들을 변화시켰는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블레싱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블레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츠 대학교 학생입니다. 그녀가 정확히 발음해 줄 겁니다. 저는 위츠 대학교라고 부르겠습니다. 블레싱의 부모님 아파르테이트 체제 하에서 자라고 살았습니다. 블레싱은 모든 흑인 남아프리카인들처럼 이스라엘이 아파르테이트 국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직접 보기 위해 저희 여행에 참여했고 그 진실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블레싱,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 축복받았다고 느낍니다. 제 이름은 블레싱 말라벨라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현재 위츠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파르테헤이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에게 그 단어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셜 미디어에서 본 것 외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을 통해 제 생각에 도전하고 지적으로 게으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걸 보게 되어 놀랐어요. 우리는 무슬림도 있고 아랍인도 있고 아랍계 인구도 있으며 기독교인,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그리고 저처럼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도 있고 정말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텔아비브조차도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이 나라 전체가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니 정말 힘이 났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생을 바꾼 경험은 노바 페스티벌 생존자와 대화한 것이었어요. 여성들이 잔인하게 성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런 현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10월 7일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떠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목숨을 잃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인류에 대한 부정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데 제 인생을 바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가끔 좋은 소식 듣는 것도 괜찮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이에요. 니콜, 내가 너를 잘못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네가 이스라엘 여행에 초대받았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 로드리게스 무뇨스입니다. 콜롬비아계 미국인으로 최근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해 졸업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준비됐어요? 제 이야기가 독특한 이유는 사실 제 이야기는 10월 8일, 10월 7일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중동에 대해 매우 무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일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피드에서 한두 개의 게시물을 본 적이 있었지만 곧 제 일상으로 돌아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중동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았어요. 10월 8일 오전 9시 수업 중 하나에 가는 길에 저는 대학의 중심 지역을 지나가다가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보았습니다. 그 시위가 워낙 커서 저는 전날 밤 10월 7일에 빠르게 읽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언가를 했다고 믿게 됐습니다. 저도 알아요. 말도 안 되지만 그게 우리 캠퍼스에 퍼진 이야기였어요. 그 후 전쟁이 발발했고 언론도 특정한 이야기를 퍼뜨렸고 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 자신도 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는 카피에를 쓰거나 시위를 한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 국가에는 분명히 부정적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지만 반대편에서는 답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MTF의 권유로 첫 퍼스펙티브스 여행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말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실제로 거리 표지판이었는데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로 된 표지판을 보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에 유대인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공식 정부 표지판에 세 가지 다른 언어가 쓰여 있는 걸 보면 머릿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저를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제 여정을 시작하게 하며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부분은 노바, 파라자, 그리고 누들스였어요. 그 이야기들을 듣고 그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어요. 저는 또한 두 명의 생존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어요. 진실을 듣고 그 증언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진실을 듣고 나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무거운 짐이에요. 그 여행을 계기로 저는 인턴으로 뽑혔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퍼스펙티브 여행에 함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우리 캠퍼스에서 SJPI의 힘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그들이 추진하려던 결의안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Thank you. Thank you. 이스라엘과 시온주의자들의 지지 목소리를 약화시켰어요. 저와 다른 시온주의 학생들 덕분에 학생회에 시온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제 SJP가 전적으로 주도하지 않아요. 이 여행은 누군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에요.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 나탄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나탄은 미국 지부가 있는 단체로 PTSD를 겪고 있는 IDF 군인들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그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방어만 해선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국가뿐 아니라 국민도 지켜야 하며 그 시작은 군인 보호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니콜. 그리고 축복합니다, 니콜. 여러분, 니콜 같은 축복받은 분들이 바로 비관론자들이 우리가 잃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보 진영을 잃었고 그들이 모두 우리를 싫어하고 반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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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상대편이 우리보다 더 잘 그 이념적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울카리 안에서 경쟁할 자원을 마련하면 우리의 진실이 그들의 거짓을 이길 것입니다. 더 많은 니콜과 축복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캠퍼스에서 하는 모든 일은 유대인 학생 우군들을 통해서 합니다. 제 말은 저는 캠퍼스에 가본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캠퍼스를 파악해주고 저에게 그 버스에 누구를 태워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버스를 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그리 친근한 곳이 아니죠. 케빈은 유대인 동맹 중 한 명이었고 여행을 이끌었습니다.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끔찍하죠. 두 분 모두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어요. 제가 맥베이 태스크포스를 믿는 이유부터 말씀드린 후 좋아하는 그 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약 11일 후면 저의 위대한 나라는 반세기 250주년, 즉 25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1776년의 정신을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다시 토마스 제퍼슨의 저작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1820년 윌리엄 러스코에게 보낸 버지니아 대학교 관련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제퍼슨은 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관은 인간 정신의 무한한 자유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진리가 어디로 이끌든 두려워하지 않고 이성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한 어떤 오류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추락했는지요. 저는 지난 4년을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오류와 자유롭게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허구입니다. 저와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없는 캠퍼스 내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정통적인 견해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 그 사람이 쫓겨나거나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지적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제도의 심각한 약화를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반대 내러티브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또 이스라엘 관련 단체와 학생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단체도 많습니다. 마카비 태스크포스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닌 학생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에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난 가장 끔찍하고 가장 파괴적인 일들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마카비 태스크포스는 학생들을 A구역에 데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들의 관점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중 이스라엘의 비전을 믿고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선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단지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족주의로 귀결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모든 면을 직접 보고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과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까지 들어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느끼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을 데려와서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면 그들은 결국 정기적으로 거의 예측 가능할 정도로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직접 보게 되면 첫째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이 모든 것을 보고 반대 논거에 대한 반박까지 들은 뒤에 대학 캠퍼스로 돌아오면 그 논거들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국가의 위대함과 미국 동맹의 필요성, 상호 이익을 설명해 사람들을 친이스라엘로 설득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랍인들에 대한 대우, 그들의 사회적 법적 지위, 국가의 근본적인 토대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이 나왔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한지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면 그 영향력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왜를 가르칠 때 그 영향력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멋진 여성처럼 캠퍼스로 돌아오는 일은 결코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며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일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확장됩니다. 이렇게 많은 캠퍼스를 장악한 친팔레스타인 반 이스라엘 바이러스는 이런 여행을 다녀와서 모든 것을 직접 본 학생들이라는 해독제에 의해 약화됩니다.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제 나라가 곧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축하와 저의 기쁨 뒤에는 제퍼슨의 비전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그 비전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분쟁의 중심지로 데려가 76년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오는 용기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세상을 올바르게 보길 거부하는 이들과 맞설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빈의 여행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반유대주의자로 자라났고 우리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여행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매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경험의 힘을 그만큼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케빈의 여행에서는 스탠포드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조직하고 이끌었던 여성 중 한 명을 모집해서 초대했습니다. 케빈, 시간 없으니 간단히 말해주세요. 그녀의 여행은 어땠고 돌아온 뒤엔 뭘 하나요? 저는 이 세상에서 22년을 살면서 이 사람만큼 놀라운 개인적인 변화 그리고 이념적인 변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모든 정체성은 그 시점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와 이 갈등이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개념 안에 들어맞는다는 이해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 그녀는 처음에는 그녀와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전파하는 데 있어 언론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사는 텔레그래프, 인터뷰는 프리프레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타린 토마스. 그리고 혹시 누군가 그녀를 찾아보고 싶다면 그녀는 제 좋은 친구이고 저는 그녀가 해낸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봅니다. 마무리하며 알렉스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마무리. 알렉스가 제일 좋아하는 두 단어죠. 요즘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 싸움을 포기하자고요. 브렛 스티븐스, 제가 깊이 존경하는 분인데 몇 달 전에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시간과 노력 낭비입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정보 부족이나 허위 정보로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은 정신적 문제로 우리를 미워하므로 우리의 말이나 논리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브렛 스티븐스는 반유대주의자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미워하는 10%에 대해 100%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증오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그들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고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일입니다.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늘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중간 80%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카타르만 이롭게 하는 셈입니다. 그들의 4천억 달러 투자가 대성공이 되게 해주는 거죠. 이란과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원스만 좋아할 일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실은 강력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